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졌죠? 그런데 이렇게 더워지면은 요로결석 환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봤더니 일단 더우니까 땀을 많이 흘리시곤 하잖아요. 이때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주지 않으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고 그렇다 보니까 소변 양이 줄고 요로결석이 생기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 요로결석이 생기면 일단 옆구리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고요. 또 구역질이나 구토 증상도 생길 수 있고 또 혈뇨 증상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요. 요로결석의 원인과 그 치료법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요로결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권준호 비뇨기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주제가 요로결석입니다. 일단은 요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요로는 소변이 만들어지고 배설되는 기관을 말하는데요. 네. 그 준비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소변을 만드는 신장, 그리고 신장과 방광을 연결하는 요관, 소변이 배설되는 방광과 요도, 이 모두를 요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로계의 역할은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배설하고 몸속의 전해질과 산염기를 조절하는 일을 합니다. 네. 이 요로계 이상이 생기면 일단 노폐물 배설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결석 같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생기는 게 요로결석인데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요로결석이란 이제 요로에서 발생하는 결석을 말하는데요. 이 결석은 소변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미네랄 성분 중에 네. 칼슘이나 수산, 인산, 요산 등이 응결되어서 뭉쳐진 것을 말합니다. 요로결석은 소변이 만들어지는 장기인 요로계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가 있고 발견된 위치에 따라서 신장결석, 그리고 요관결석, 방광결석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요. 다음 그림은 이제 그 방광결석의 내시경 사진입니다. 네. 이 방광결석은 특별히 복통이나 옆구리 통증이 없이 소변에서 피가 나온다든지 소변이 자주 보고 싶고 또는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이제 발견되는 병이고요. 저 동그란 게 결석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네. 요관결석의 내시경 사진인데요. 이 요관결석은 가장 흔히 발견되는 형태의 요로결석입니다. 네. 대개 이제 결석은 신장에서 만들어졌다가 요관으로 내려오면서 요관을 막게 되고 그때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네, 생각보다 보니까 결석의 뭐 크기도 다양하고 위치도 좀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요로결석이 생기면 주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예, 요로결석의 증상은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형태의 요로결석인 요관결석은 네. 심한 옆구리 통증이 특징입니다. 이 통증의 양상은 식은땀이 흘릴 정도로 굉장히 아팠다가 네. 또 갑자기 씻은 듯이 나왔다가 이러한 증상이 반복되게 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이 결석이 요관을 막게 되면 소변의 주행을 방해하게 되고 따라서 요관과 신장 내의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서 통증이 나타났다가 또 요관과 결석 사이에 틈이 어느 정도 벌어지게 되면 소변이 배설이 되겠죠. 그때는 또 압력이 낮아지니까 통증이 또 없어졌다가 이러한 형태를 반복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신장결석의 경우는 혈뇨 이외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 초음파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방광결석은 비교적 드문 질환인데요. 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통증이 크게 없이 혈뇨나 소변이 자주 보고 싶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생기는 그런 배뇨 증상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요로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이 결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환경적 요인과 그다음에 선행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이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이제 요로결석의 원인으로 차지하는 것인데요.
뭐 수분 부족이나 음식 섭취, 유전적 경향 등의 어떤 개인적 성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고요. 네. 2차적인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한 경우는 이제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통풍, 장질환이나 신세뇨관 산증 등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수분 부족이나 음식, 유전적 경향 같은 뭐 환경적 요인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요로결석을 앓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요로결석은 사실은 비뇨기과 환자의 약 3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네.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 그렇네요. 네, 전체 인구에서 대략 유병률을 보시면 2 내지 3% 정도의 높은 유병률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고요. 대개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연령층에서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 네. 남자가 여자보다 많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우리 경남 지방의 이 분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요로결석의 발생 빈도가 다소 높은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이유는 음식 섭취하는 습관에서 좀 짜게 드시는 어떤 습관,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어떤 식습관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수분 섭취가 좀 부족하거나 짠 음식을 많이 드시고 신선한 야채나 과일 섭취가 부족한 분들이 잘 생기고, 또한 중요한 것은 요로결석은 재발성 질환으로 한번 요로결석을 앓았던 분들은 자주 재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수분을 평소에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음식 드실 때에는 너무 짜지 않게 오히려 좀 싱겁게 드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요로결석은 재발하는 일이 굉장히 잦다고 해주셨는데요. 왜 그런 거죠? 일단 뭐 개인적인 어떤 식생활 습관이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다면 네. 반복적인 재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원인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긴 결석이라면 원인 질환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재발하겠죠. 다음으로는 실제 연구 결과에서 보면 1년에 한 7%씩 재발을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한 10년이 지나면 대략 한 60에서 70%의 환자가 재발을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요로결석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으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주변에 보면요. 요로결석 때문에 우유나 멸치, 시금치, 달걀 이런 거 먹지 말라 이러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네. 이 진짜로 피해야 될 음식인가요? 아니면은 다 잘못된 정보인가요? 일단 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소변으로 배설되는 칼슘의 농도가 요로결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칼슘을 많이 섭취하면 이제 결석이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식으로 칼슘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소변으로 이것이 꼭 많이 빠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대체로 이제 과잉 공급된 칼슘의 경우는 소변으로보다는 대개는 장으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이 칼슘의 섭취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유나 멸치 등의 음식을 제한하게 된다면 골다공증에 또한 2차적인 합병증이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어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네. 하지만 이제 시금치나 땅콩, 버터 등의 수산 함량이 높은 음식은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유나 멸치 같은 칼슘은 섭취 제한하면 오히려 실이 더 많고 뭐 시금치나 땅콩, 버터 같은 수산 함량이 많은 음식은 요로결석에 확실히 섭취를 제한하면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과도한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니까 과도한,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몸 안에 돌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질환이 요로결석, 요석도 있지만요, 담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둘 다 돌 같다라는 느낌은 알겠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요석과 담석은 근본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위치, 장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담석은 담즙이 생성되어서 배설되는 간이나 담도, 담낭 등에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역시 성분도 이 담즙의 성분과 관련되어서 콜레스테롤 결석이나 색소성 결석이 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요로결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요중 성분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수산칼슘석, 인산칼슘석, 요산석 등이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요로결석 말씀하실 때요. 옆구리나 아랫배에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다가 없다가 어쨌든 통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신장결석은 통증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면은 이 요로결석이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예, 요로결석은 일단 환자의 증상과 소변 검사, 그다음에 단순 엑스레이 촬영, 초음파 CT 등의 다양한 진단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요로결석 환자에서 단순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면 대략 한 70% 정도에서 결석이 선명하게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네. 나머지 한 30% 정도에서는 결석이 선명하게 보이질 않는데요. 이것은 이제 요로결석의 구성 성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칼슘 성분이 높은 결석은 아무래도 결석이 하얗게 보이고요. 네. 칼슘 성분이 적은 이제 요산결석 등은 결석이 엑스레이상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네. 또한 이 요로결석은 이 정확한 위치와 크기 그리고 동반된 질환의 유무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이 특수 검사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준비된 그림 보면서 함께 설명 다시 들어보시죠. 이 요로결석의 진단 방법 중에 이 요로조영술이라는 검사 방법인데요. 네. 좌측에서 보시면 이제 좌측 콩파 부위에 이제 요로결석이 하나 하얀 것이 확인되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 사진은 이제 결석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조형된 요로를 통해서 보면 신장 내에 아래쪽에 결석이 확인된 것이 보이고 또 요관이나 방광 내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음 사진 보시죠. 역시 이제 같은 환자인데요. 이분은 이제 초음파 사진입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신장 내에서 결석이 확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 이 다음 그림은 CT 사진인데요. 이분은 이제 오른쪽 콩팥에 결석이 커다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 이제 이분의 경우는 이제 CT 검사의 장점을 보시면 결석의 위치와 크기 그리고 3차원적인 모양을 정확하게 확인할 그렇네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리고 또한 이 콩팥과 다른 장기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앞둔 환자라면 CT 촬영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요로결석을 한번 진단했다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몸 안에 있는 돌을 대체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약으로 하나요? 예, 일단 약물 치료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네. 예, 요로결석의 약물 치료는 사실 주된 치료로 시행하기는 효과가 좀 미미하고요. 네. 대개는 이제 체외 충격파 세석술이나 아니면 수술 이후에 보조적인 방법으로 시행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석의 예방요법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자, 생과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권준호 선생님과 함께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궁금한 점 선생님과 친절한 상담을 통해서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예, 저는 그 병원에 진단도 받고 이래 했는데 네. 결석인가 오줌이 너무 자주 누고 싶고 네. 그런 형태라서 네. 조금 한번 알아볼까 싶어서 그래 보고 있다가 한번 전화 해봤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예, 아버님 저기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지금 올해 60입니다. 60요. 소변이 자주 보고 싶은 거 이외에 다른 증상은 있으십니까? 오줌 다 누고 나면은 약간의 힘이 조금 쩐다 그럴까? 힘을 좀 쓰고 그러대요. 네. 근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요로결석 증상보다는 오히려 전립선 비대증 증상에 가까우신 것 같은데요. 예, 전에도 그런 소리를 내가 한번 들었고, 예. 네. 그래서 듣는 거 싶어서. 네. 일단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강하게 의심되고요. 네. 예. 근처에 이제 비뇨기과에 내원하셔서 한번 전립선 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한번 받으려고 하다가 내가 못 받았어요.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지금 말할까요? 네. 예,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네. TV하고 말이 안 맞아서 그래서 헷갈리네요. 네. 저는 69이고요. 네. 소변에서 단백질이 자꾸 빠져나온다 하거든요. 네. 예. 선생님,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예, 뭐 단백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어머니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십니까? 혈압은 있습니다. 당뇨는 없고요. 네, 고혈압 앓은 지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예. 단백뇨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예. 아마 내과 선생님이 아마 관리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요? 주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시고 예. 신장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까요? 네. 주기적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텀을 두고 해야 되죠? 통상은 뭐 한 3개월 간격으로, 네.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뭐, 네, 보시면 됩니다. 네.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내과를 계속 내원을 하셔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면 일단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매일 한 달에 한 번 가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그런 얘기는 단백뇨는 빠져나온다고 이 얘기는 하시는데 무슨 약을 제가 먹는 약이 있어서 거기다 약을 줍니까 하니까 그거는 아직 고개를 가오통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 단백뇨가 나오는 것에 특별한 어떤 처방약은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악화되는지 아니면 유지가 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히 네. 지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비뇨기과 전문의 권준호 선생님과 함께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럼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그러면 앞서서 약으로는 사실 치료가 조금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떤 치료법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실제 이제 요로결석의 치료를 살펴보면 이제 기대요법, 체외 충격파 세석술, 수술적 치료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먼저 기대요법은 통증이 경미하면서 결석 크기가 한 4mm 이하로 작은 결석의 경우는 기대요법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물을 많이 마시고 돌이 절로 빠지기를 기다린다는 거죠. 네. 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한 이후에 한 일주일간 뭐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합니다. 하고 나서 일주일 뒤에 병원에 와서 결석이 남아 있는지 네. 아니면 빠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드물게 이 증상이 없이 결석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결석이 계속 자라고 또 이 결석이 커짐으로 인해서 신장 기능의 악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때는 뭐 아주 불행한 경우는 신장 기능의 악화로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으로 이제 체외 충격파 세석술에서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체외 충격파 세석술은 결석이 이제 결석을 잘게 분쇄해서 자연 배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수술 방법인데요. 네. 이 시술 시 통증이 거의 없고 마취나 입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이 정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네, 준비된 그림 함께 보시죠. 예, 요 그림은 체외 충격파 세석술 장비에 대한 그림인데요. 역시 이제 방금 설명했듯이 요 장비는 특징이 이제 90% 이상의 높은 세석 성공률을 보이면서 합병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그림 또 있죠? 네. 예, 체외 충격파 세석술 전후의 사진인데요. 그림에서 지금 확인이 가능하신지 모르겠지만 저 밑에 검정색 덩어리가 그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아닌가요? 이제 네. 예,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사이에 있는 네. 그 요추의 중앙에 결석이 하얗게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예, 그게 이제 충격파 세석술 이후에 네. 전에는 있었지만 이제 후에는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기대요법 4mm 이하의 작은 결석일 때는 수분 섭취와 운동으로 한 50% 이상 저절로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 꼭 병원을 한번 찾으셔서 제대로 빠져나갔는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하셨고요.
또 두 번째 보여준 체외 충격파 쇠석술. 일단 합병증 발생률도 낮고 마취나 입원도 필요 없고 여러모로 굉장히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로도 치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수술밖에 남은 게 없나요? 그렇죠. 체외 충격파 쇠석술의 실패 이후에는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수술을 하는 경우는 역시 이제 결석이 너무 크다든지 네. 아니면 동반된 다른 여러 개 이상이 있는 경우 체외 충격파 쇠석술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은 되게 이제 최근에 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제 요관 내시경 수술이나 아니면 신내시경 수술 준비된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이 경피적 신내시경 수술이란 건데요. 이제 결석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또는 체외 충격파 쇠석술에 실패했던 결석이었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이제 피부를 통해서 콩팥까지 바로 이 길을 내어서 그쪽으로 신장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돌을 직접 파쇄하고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 그림 보실게요. 네, 다음 그림 준비가 안 됐나요? 네, 나오네요. 네, 이게 요관 내시경 수술의 어떤 사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이제 그 가느다란 요관 내시경을 요관에 삽입해서 결석을 직접 보고 제거하는 방식의 수술입니다. 네. 그래도 여러 가지 수술법인데 이것도 그렇게 뭐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수술은 아닌 거죠? 일단 내시경이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요관 내시경 수술의 경우는 실제로 입원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요. 이제 신내시경의 수술의 경우는 콩팥을 직접 저희가 절개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실제 입원 기간이 좀 다소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권준호 선생님과 함께 요로 결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아, 저는 왼쪽에, 네. 몇년 전에, 예, 밤에 잘 때 좀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서 그만 대사로 생각하고 놨던데 요즘 걸레 와서 괜찮았던데 네. 며칠 전에 약간씩 아팠어요. 그래서 약간 또 미싱하기도 하고 메스껍기도 해요. 네. 그래 이거를 그냥 둬야 되는지 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었어요. 약간 앞서 말한 증상들이 비슷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 예, 어머니 혹시 그 수년 전에 좌측 복통을 한번 알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병원에 가시지는 안 않았었나요?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보셨어요? 네. 아, 그럼 지금 명확하게 진단이 된 상황은 아니지만 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요로결석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하고 측복통이 나타나서 이렇게 밤에 자다가 깰 정도의 통증이 있었다는 걸로 봐서는요, 결석이 좀 의심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요거는 방치하시게 되면 나중에 이제 결석이 커지고 또 치료가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우선은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선생님 제가 네. 67인데 예. 제가 루마티스를 앓은 지가 한 30년 되거든요. 네.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류마티스 질환요. 네. 류마티스 질환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혹시 통풍이 있으신가요? 루마티스는 통풍하고 겸해서 오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혹시 통풍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습니다. 통풍 그래요? 그런 말은 못 들었고 루마티스가 이제 심할 정도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결석의 어떤 원인 질환으로 있는 것 중에는 류마티스는 없거든요. 네. 통풍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결석의 선행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몇 년 동안은 그냥 안 아팠어요. 안 네. 아팠는데 요 얼마 전에 약간 그냥 아플 정도. 네. 이렇게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이거든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지금 뭐 사실 검사를 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네. 신장 결석의 경우가 방금 어머니 말씀하셨듯이 증상이 있다 없다 그리고 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머니 혹시 그 최근에 건강검진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걸려와서는 안 받아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초음파 검사라도 한번 네.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선생님 여기 만약에 결석이라면은 네. 어떻게 좀 그냥 두면 안 되겠네. 예. 예, 그 결석의 크기하고 위치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달라지니까요. 예. 예,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섣불리 말하기 네, 말씀드리기 힘드시죠? 힘들지만 치료를 안 하고 방치하고 확인도 안 하고 있다면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님 일단은 병원을 한번 가셔서요. 네. 정확히 결석이 있는 건지, 있다면 어느 위치에 크기가 어떤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는요, 증상이 네, 1년에 꼭 2번 내지 3번은 네, 체외 충격 섹스를 2번 정도, 3번 정도를 해요. 좌우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도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도 이렇게 아들도 똑같이 1년에 2-3번씩 이렇게 수술을 해요. 네. 수술을 하는데 이게 아들이 엄마 유전이라고 그래서 조금 많이 된 그런 게 좀 많이 있어서 네. 유전인지 네,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원인의 유전적 경향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1년에 2-3번씩 꾸준히 체외 충격발을 받는다면 좀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어머니.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환경적 요인 중에 이제 음식 습관이라든지 또 유전적 경향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불행하지만 사실 이렇게 재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평상시에 음식 습관을 조금 조절을 하시면 그래도 예방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음식 섭취할 때 수분 섭취를 좀 많이 하시고 그래서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종류를 좀 많이 더 드시면 네.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수분 섭취가 좀 많이 안 되는 것 같거든 저희들은요. 네. 예, 그렇죠. 예. 네. 힘들죠, 이게. 은근히 힘들어요. 그래도 그렇죠. 한 하루에 예. 어느 정도 필요한가요? 요로결석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저희가 권장하기로는 하루에 수분의 한 3,000cc 정도를 권장하는데요. 네. 이게 실제로 3,000cc 하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네. 상상이 안 돼.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예. 이제 국이나 밥 등을 통해서 이제 드시는 양이 한 1,000cc 가량 된다고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외에 물을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드시면 네. 이제 나머지 2리터를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를 드시면 이제 요로결석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요, 이렇게 요즘에 사실 집에서 물, 생수 말고 보리차 같은 것도 많이 끓여 먹거든요. 네. 상관이 없을까요? 네, 뭐 수분 섭취만 많이 하실 수 있다면 네. 차를 드시는 것도 도움됩니다. 네. 저 어머니 혹시 집안에서 너무 음식이 짜진 않은지 확인을 해보시고 조금 싱겁게 드시는 쪽으로 바꿔보시고요. 또 신선한 채소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수분 섭취 꼭 챙겨주시면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엄마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신경미의 수술 안에 옛날에 그 뭐지 호수 안에 한 달 이런 게 이어놨고 그런 수술까지 했는데도 네. 이게 1년에 꼭 2-3번을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예. 심할 때는 이게 좀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막 이게 올리기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아프면은요. 엄청 아프더라고 그게요. 생각보다는 너무 많이 아파서 네, 그렇습니다. 결석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인데요. 너무 아픕니다. 엄청 아파요. 네, 그렇습니다. 또 예방법은 이런 생활 습관을 좀 고치는 것밖에 없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조금만 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예, 요로 결석 때문에 전화를 드렸고요. 네. 63세의 남자거든, 저거든요. 네. 근데 제가 98년부터 지금, 그러니까 2013년까지 네. 요로 결석 때문에 한 6번 그 체외 충격기로 해가지고 시술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 종합병원에서는 전에 갔을 적에는 수술을 하자 했고, 네.
개인 병원에 가니까 그 체외 충격기를 해가지고 세척기를 해가지고 소변으로 다 배출을 시켰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그 개인 병원에서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먹는 음식을 갖다가 많이 물어보더라고. 뭘 먹느냐고. 네. 그래서 제가 먹는 약은 뭐 먹는 거는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 꼽는 게 이제 삼겹살로 꼽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삼겹살로 꼽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딱 맞아 떨어져요, 그게. 아, 그래요? 예, 한 2년 동안 삼겹살 안 먹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2년 동안은 이게 지금 없어요. 여러 결석이 안 생깁니다. 안 생기고. 네. 특별히 한 번씩 꼭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거든요. 네. 너무 그게 아프고 그걸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꼭 지금 또 이제 개인 병원의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저걸 검진을 받을 초음파도 하고 네.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네.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 선생님 말씀처럼 적이 되는가요? 삼겹살이 원인이 되는가 싶어서 한번 네. 여쭤보고 싶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저도 삼겹살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말로 삼겹살이 요로결석과 상관이 있나요, 선생님? 예, 제가 한 가지 제가 환자분한테 시청자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네. 혹시 체중이 좀 많이 나가시나요? 아닙니다. 키가 169에 체중은 58kg 정상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요로결석의 종류가 혹시 요산결석이나 아니면 이게 엑스레이에 잘 안 보이는 결석이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니까 내가 통증이 많으니까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으니까 크지요, 네. 그게. 아, 결석이 크게 발견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자 하고 병이 사니까 수술하기 낫다 하고. 네. 그래서 제가 두려워서 이제 개인 병원을 같이 가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삼겹살은 일단은 굳이 이유를 찾자면 단백질의 과다 섭취는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삼겹살을 드시면서 술을 많이 드시거나 아니면 좀 짜게 많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 집은 식단이 이제 저염식에다가 네. 술은 한 달에 한 소주 2병 정도밖에 안 먹어요. 네. 아, 그래요? 아니면 삼겹살을 너무 자주 드시나요, 혹시? 그렇죠. 예. 고기는 이제 식단에서 저녁마다 이제 올라오는. 아, 매일 저녁 네. 드시고 계셨군요. 한 달에 한 20 이상은 그때 먹었어요. 제 생각엔 아마 단백질의 과다 섭취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단백질 때문에 요로결석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과다 섭취는 문제가 됩니다. 예.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이렇게 복잡한 기전을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네. 대략적으로 이제 소변의 어떤 산성화와도 관련이 있고 또 단백질 자체에서 생기는 요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결석의 형성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선생님. 네. 단백질이 고기도 있지만 콩 같은 것도 단백질이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두부를 매일 자주 먹는다거나 하면은 또 상관이 있나요? 이분 같은 경우가 약간 좀 특이한 경우인데 아, 이게 그래요? 네. 단백질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한 경우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콩단백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동물성 단백하고 좀 틀리게 네. 실제로 우리가 단백질의 양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아버님 일단은 삼겹살을 좀 줄여보시는 쪽으로 계속 가보시는 게 제일 나으신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예, 예. 네. 그래서 저 병원의 의사 선생님께서 네. 제가 이제 결석 때문에 이제 억수로 걱정을 많이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유라든지 멸치라든지 시금치, 칼슘에 대한 걸 음식을 비피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히려 먹어야 건강을 안 해치지 먹고 시술을 받는 게 낫다. 네. 이렇게 말씀도 계셨거든요. 그 칼슘을 나이가 있으니까 먹어야 되지 안 먹으면 안 된다. 먹고 다시 돌이 생기면은 다시 그때 시술하는 게 낫다고 이런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우유하고 멸치 등 이제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을 네. 드셔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제한해야 되는지 이 질문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제한하시면 이제 골다공증의 다른 또 영양 결핍의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제한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음식 칼슘 섭취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소변으로 많이 빠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득보다는 오히려 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드셔도 되는 음식입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칼슘 섭취는 제한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번 섭취를 해주시면서 건강은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권준호 선생님과 함께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평소에 요로결석, 소변을 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옆구리 통증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상담 전화로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해서 그러면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질환이든지 참고 견디는 게 좋을 리는 없거든요. 그래도 또 요로결석이 통증이 없어서 그냥 방치를 하는 경우가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방치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요로결석은 대개 이제 요관결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좀 심각한 통증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디기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신장결석이나 드물게 이제 통증이 없는 결석들의 경우도 반드시 이걸 확인하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치하게 되면 이 신장 기능의 악화가 동반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드물게는 이제 신장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까지 생기거든요. 네. 특히 또 양측의 요로결석이 생긴다면 이제 신부정인이라는 무서운 병까지 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무섭네요. 또 이상하게 요로결석은 이 음식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멸치나 우유 같은 칼슘 함량이 높은 음식은 섭취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맥주예요. 맥주를 많이 마셔야지 요로결석이 잘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거를 같은 수분으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떤가요? 예, 맥주의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볼 때는 수분 섭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맥주 내에 수산 함량이 좀 높기 때문에 이 수산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칼슘을 서로 결합시키는 본드 역할을 한다고 네.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결석을 생기게 만드는 그러한 것으로서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역시나 물이 제일 좋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는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통상 저희가 한 3리터 정도를 이제 결석 환자에서는 권유를 하는데요. 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제 음식이나 식사로 섭취하는 양이 대략 한 1000cc 가량 되기 때문에 그 외에 하루에 한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좀 추가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여름철에는 이제 땀으로 배설되는 그렇죠. 양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소변 양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충분히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네, 하루 2리터. 2라는 숫자 보면은 사실 안 큰 것 같은데 이게 마시려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는 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자, 이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요. 알람을 매 시각 정각에 맞춰놓고서 그 알람이 울릴 때마다 조금씩 물을 드시거나 아니면 하루에 250m짜리 물병을 8개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먹게 되면은 참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 마시는 거 외에 요로결석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 또 뭐가 있을까요? 요로결석의 예방법을 이제 보자면 이제 예방의 기본적인 원칙은 결석의 주 성분인 칼슘이나 수산, 요산, 인산 등의 소변 내 함량을 농도를 줄이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속 이야기하지만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염분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이 염분 섭취가 많게 되면 소변으로 칼슘 배설이 많아지고 또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는 구연산 배설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따라서 염분 섭취가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구연산이 많이 함유된 오렌지나 레몬 같은 신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구연산은 소변으로 배설될 때 직접적으로 이 결석이 뭉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이 중요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단백질 섭취를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칼슘의 섭취는 실제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하지 않습니다. 또 수산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금치나 땅콩, 초콜릿, 양배추 등 수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 섭취는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 비뇨기과 전문의 권준호 선생님과 함께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아, 예, 다름이 아니고 제가 아니고요. 네. 예, 올해 30살인 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아들이 작년에 그 요로결석을 해서 네. 저기 세습기를 한번 이렇게 충격파를 해가지고 네. 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가끔씩 증상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정기 검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네. 병원을 찾아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네. 지금 올해 그 키가 173에 몸무게가 74kg 정도 나왔거든요. 예. 이 약간의 이제 비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니, 이런 체중에서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선생님께서 제가 어떤 증상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선생님 상담해 주시죠. 예, 증상이 최근에 나타났다고 했는데 어떤 뭐 옆구리 통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옆구리 통증, 아랫배에 통증이 있다. 예, 아랫배 네. 통증이나 옆구리 통증이 아주 세심하게 작게 네. 조금 진통이. 예, 일단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그 요로결석 환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초음파나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서 결석 재발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예. 예,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고요. 예. 체중이 아까 조금 더 정상보다 나가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 같으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제 이게 아무래도 비만 환자에서는 이렇게 정상인에 비해서 요로결석의 발생 빈도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체중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게 결석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예, 아까 유전적인 요인을 말씀하셨는데요. 네. 외할아버지께서 요로결석 그러니까 요로결석으로 수술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이게 어디라면 어디라고 남자들 그 부위예요. 네. 거기로 수술한 적이 있는데 네. 혹시 이런 거랑 관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 할아버지가 내시경 수술을 받으셨던 것 같은데요. 맞죠? 예. 네. 돌아가신 지는 좀 오래되셨습니다. 네. 막 그 당시에는 또 체외 충격파 세습기가 그렇게 흔하던 시절은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아마 수술적인 치료를 당시에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결석 환자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유전적 요인은 분명히 사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유전적 요인은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식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네. 예,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나은 방법 같습니다. 네. 저 앞서서 그 정기 검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한 번이라도 요로결석을 앓았던 사람이라면 앞으로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다녀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실제로 요로결석의 어떤 재발률을 보시면 1년에 대략 한 7%씩 재발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10년 내에 거의 60에서 70% 정도의 환자에서 재발을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번 생긴 사람은 계속 생긴다 봐야 되고, 또 실제로 이제 통증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게 되면 네. 사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견을 그만큼 빨리 하게 빨리 할수 되고, 있죠, 네. 네, 치료가 그만큼 쉽거든요. 근데 이게 증상이 없이 콩팥안에서 굉장히 커지게 돼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 때문에 저희가 이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정기검진을 받도록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없으시죠? 예.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제가 한 열 전에요. 네.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네. 그 정형외과를 갈 일도 있었지만은 네. 옆구리가요. 오른쪽 옆구리가 네. 그냥 이렇게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한숨을 그냥 입이 벌어질 정도로 네. 아팠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가가지고 무릎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옆구리도 아프다. 옆구리가 이렇게 자꾸 결리고 한다. 이래 하니까 그거는 뭐 제가 이제 협착증이 좀 있어요. 네. 그 뭐 허리 때문에 그렇죠. 이러면서 그에 대해서는 뭐 아무 그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릎 치료를 했는데 그 뭐 허리에는 뭐 약을 안 주니까 이러니까 그거는 뭐 무릎에 주사를 맞으면은 같은 그게 아마 있을 거랬는데 그런데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집에 와서 그냥 그 약을 먹어도 계속 그랬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로. 예. 계속 옆구리가 절지고 이랬는데 또 어떨 때 또 괜찮더라고요. 그러더만은 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가 예. 그래가지고 그럼 내과를 가봐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냥 옆구리 통증만 있으신데 요로결석의 가능성도 있을까요, 선생님? 예, 이게 참 증상이 애매하신데요. 네. 이게 실제로 이제 옆구리 통증이 뭐 요로결석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네. 원인이 이제 척추협착증이 병력이 있으니까 또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요로결석에 있어서 조금 특징적인 진단 방법이 하나 있다면 네. 본인 스스로 등 쪽에 이 팔로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한 통증이 나타난다면 요로결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어떠신가요? 있으신가요? 예,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요로결석의 경우는 네. 등 쪽을 한번 등이나 아니면 이제 그 아픈 옆구리 쪽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쳐봤을 때 심한 통증이 수반되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 그게 만약에 없다면 아마 척추 질환이나 다른 통증의 가능성이 더 제가 있어 물을 보이네요. 많이 안 먹거든요. 아, 예, 물은 많이 드세요, 물은 어머니. 평소 건강을 위해서라도 많이 드시고요. 일단 지금 옆구리 증상은 요로결석은 아닐 것 같다라고 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비뇨기과 전문의 권준호 선생님과 함께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예, 이제 곧 무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셔서 요로결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네. 요로결석은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병이지만 치료 또한 비교적 쉽습니다. 그래서 방치하게 되면 콩팥 기능 손상 등의 다른 무서운 합병증이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요로결석에 대해서 알아봤죠. 계속해서 선생님께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 강조해 주셨는데 근데 이 물의 효능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한 5가지 정도만 소개를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물은요, 해독작용을 합니다. 몸 안에 있는 유해산소를 배출하고 또 몸 안에 있는 독소들도 배출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참 좋고요. 또 세 번째로 혈액순환에 좋아서 체지방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또 피부 노화를 막아서 탱탱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숙면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잠자기 전에 반잔의 물이 우리의 숙면을 도와주니까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